안녕하세요. 재즈가 좋다 채널의 찬아트입니다. 오늘은 대중음악 시간에 이어서 민스트럴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민스트럴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겠지만 이 민스트럴 쇼는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가까이 있었던 쇼 중 하나였습니다. 개그맨 장두석과 이봉원이 흑인 분장을 하고 웃음을 유발하던 시커머스가 대표적인데요. 당시만 해도 거기에 숨어있는 인종차별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독특한 졸업사진을 남기기로 유명한 의정부고 학생들이 가나 일부 지역에 축제처럼 장례를 치르는 전통을 따라하였고, 이러한 풍습을 패러디하며 의정부고 학생들은 관을 옮기며 집단 안무를 추는데, 이를 재미있게 본 사람들이 관과 방탄소년단을 합성해서 관짝소년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인터넷에서 큰 이슈가 됩니다. 시커머스처럼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일단락될 줄 알았던 이 패러디는 샘 오치리가 SNS에 글을 남기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이슈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글을 SNS에 남기며 얼굴을 검게 칠하는 행위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댓글은 이게 인종차별인지 몰랐다, 미안하다라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이게 왜 인종차별이냐라며 오히려 샘 오치리를 공격하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흑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우길기를 들고 나온다던가 문신을 하고 그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고 나온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문신 지워라, 그 옷 입지 마라 등등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이다 라는 말을 하며 그 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 행위를 한 외국인들은 미안하다, 몰랐다라며 사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문양일 뿐이다, 오버하지 마라 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무시하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죠. 이러한 외국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샘 오치리의 일과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길기를 들고 나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흑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검게 칠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문화를 한 번쯤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굴을 검게 칠하는 것, 즉 민스트럴 쇼를 알아보면 그들이 왜 인종차별이라고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스트럴 쇼란 처음에는 시커머스처럼 그냥 미국에서 유행했던 코미디풍의 뮤지컬 쇼입니다. 백인이 얼굴을 검게 분장하고 흑인풍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흑인 노예의 삶을 희화화했던 것이 특징인데요. 1835년 토머스 라이스라는 백인 연예인이 송앤댄스 곡을 하나 써서 직접 노래하고 연기를 했는데 데이트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흑인 문화에 대한 백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였는데요. 백인이 흑인들의 특유의 리듬감과 춤을 따라하면서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머스 라이스가 얼굴을 검게 칠하여 흑인 분장을 하였고 가명으로 짐크로우라는 이름을 붙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짐은 못쓰게, 엉망이 되게 하다, 크로우는 까마귀라는 뜻이지만 까마귀와는 다른 표현으로 가난과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사용됐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 짐크로우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이름부터 흑인을 비하는 의미가 담겨 흑인들에겐 짐크로우는 니그로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짐크로우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봉제인형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 민스트럴 쇼는 처음부터 흑인 비하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재미를 추구한 거죠. 하지만 링컨의 노예 해방선언 이후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흑인들이 갑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돈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 오거나 같은 버스를 타며 자신들과 동등한 신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자 이를 백인들이 견딜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인들은 흑인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민스트럴 쇼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흑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수록 민스트럴 쇼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며 백인들은 흑인은 자신의 밑에 있다고 우월함을 느꼈던 것이죠. 대중문화는 돈을 따라간다고 대중문화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 소비 계층이 백인이므로 백인의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흑인을 점점 생각 없고 이기적인 동물처럼 묘사하며 인종차별을 심하게 할수록 백인들이 좋아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니 시청률과 공연 흥행이 될 수밖에 없고, 돈을 벌려면 더욱 강하게 인종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짐크로우라는 이름은 미국 내 흑인들을 경멸하는 단어의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흑백 분리 정책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는데요. 미국 남부에서 실시됐던 흑백 분리 정책은 짐크로우의 이름을 따서 짐크로우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짐크로우법은 흑인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식당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짐크로우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1896년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 즉 철도회사가 백인 승객들이 타고 있는 객차와 흑인 승객들의 객차를 분리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두 대의 다른 객차에 분리해 태우는 것은 분리되긴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합법이다라는 개똥 같은 소리를 시전하였고, 1899년 인종별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며 개똥 같은 소리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법으로 지정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공공장소 곳곳에는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었고, 흑인들은 공공건물에 출입할 때 백인이 사용하는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사용해야 했으며, 식당에서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할 수 없었고,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는 음료 때도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서로 달랐고, 감옥도 달랐으며, 심지어 죽어서 묻히는 묘지도 서로 달랐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도 흑인은 맨 뒷자리에 앉아야 하고, 그 뒷자리마저도 백인이 버스에 올라타면 양보해야 했는데요. 만약 양보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955년 12월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민트가머리에서 버스에 서 있는 백인을 위해 자리를 내주라는 백인 운전사의 요구를 거부하자 바로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버립니다. 1심 재판에서 $10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했고 1년 후인 1956년 12월에 승소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몬트가머리에서는 마틴 루서킹 목사의 주도로 1년에 걸쳐 버스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데요. 이 운동은 미국 흑인의 인권을 개선하자는 운동이 되어 미국 전역에 퍼졌고, 결국 짐크로우법은 1964년에 폐지되면서 대중교통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분적인 차별을 없애기는 성공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미국의 각 주는 흑인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들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권 제한의 주요 기준은 재산과 문자해독 테스트였고, 대다수의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도 없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절대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부 백인도 이에 걸려서 선거권을 잃게 되자 그랜드파더 로우, 조부조항을 통과시킵니다. 즉, 조상이 남북전쟁 종전 이전에 투표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 라는 것인데요. 남북전쟁 이전이면 흑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인들만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돌려 얘기하고
법으로 지정해버린 것인데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시대의 백인들도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요. 한국인에 대한 멸시의 단어로 조센징을 사용한 것처럼 짐크로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짐크로우카, 흑인 전용차, 짐크로우 스쿨, 흑인 전용 학교 등과 같은 표현을 하고 흑인 차별주의는 짐크로우즘이라고 표현합니다. 1988년 6월 29일 WCBS TV는 Jim Crow is a ribbon red in New York. 흑인 차별주의는 뉴욕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짐크로우는 인종차별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짐크로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민스트럴 쇼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백인이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 분장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흑인 분장은 민스트럴 쇼를 뜻하게 됩니다. 민스트럴 쇼는 당연히 인종차별을 뜻하죠. 우길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강점기가 떠오르게 되고 그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서 울분을 토해내는 것처럼 흑인들은 흑인 분장을 보면 인종차별이 생각나는 것인데요. 우길기는 민스트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흑인들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을 보면 분노하는 게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몰랐을 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실수라는 말이 있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를 존중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 우리가 흑인의 문화를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한마디의 답글로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실행하신다면 분명 우리의 문화를 모르고 우길기를 들었던 외국인들에게도 사과의 메시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문화는 나의 작은 댓글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는 재즈의 기원이 되는 렉타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